네, 그럼 첫 번째 고민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요, 삼성물산이고요. 매수가는 13만 2,836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삼성물산 1% 넘게 밀리면서 13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그래도 질문자님은 지금 수익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언제쯤 수익 실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삼성물산이 아니죠. 뭐 제일모직도 합쳐지고 하면서 이제 그 레미안으로 알려진 이제 건설 부문하고 그리고 무역을 보통 하죠. 이게 종합상사, 종합무역상사의 어떤 특징도 있고 뭐 안 하는 게 없죠. 뭐 의류 제조 판매 예전 제일모직이죠. 예전 제일모직도 합쳐져 있고 뭐 에버랜드 운영하고 있고 골프장 뭐 이런 거 운영하죠. 리조트, 뭐 급식, 식자재 뭐 이런 것들 유통하고 뭐 삼성전자나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회사들의 지분을 갖고 있죠. 이 삼성물산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지금 이재용 부회장 그 이재용의 이제 가석방 여부죠. 이제 아직까지는 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이 지배구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기 때문에 가석방이 되고 나면 뭐 여러 회사들의 M&A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하면서 회사를 또 진행을 할 텐데 그럴 때쯤 되면 또 삼성물산도 좀 반응을 할 수 있겠죠.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좀 상승을 해주면서 좀 이제 상단 쪽에 와 있어서 약간 그 저항대에 부딪혔죠. 저항대에 좀 부딪혀서 지금 현재 조금 다시 좀 조정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그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면 지금 좀 짧지만 일단 다음 주에 어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현금 확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개별적인 종목의 어떤 부분들은 뭐 나쁠 건 없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빠져봐야 뭐 13만 원 부근일 거고 지금 올라봐야 지금 14만 원 부근인 거죠. 그러니까 그 10,00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부분을 그냥 버티고 기다릴 거냐? 아니면은 조금 이제 그냥 현금 확보를 하고 이후 시장의 상황들을 좀 지켜볼 거냐? 이 회사가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거에도 조금 이제 사업을 친환경 포트폴리오 좀 약간 강화하고 있죠. 강화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을 좀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이제 구리라든지 뭐 코발트 어떤 그런 소재들에 대한 어떤 그 트레이딩 사업 그러니까 뭐 들여와서 팔고 뭐 그런 것들을 하고 2차 전지 배터리를 이제 회수해서 이제 그런 리사이클 다시 살려갖고 또 이제 그것들을 만드는 그런 어떤 그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천천히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재용이 복귀를 하느냐, 이재용이 부회장이 그 가석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복귀를 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만약에 그 이재용이 이제 또 나오고 나면 그 이 회사가 이제 삼성의 어떤 그런 또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릴 수 있고요. 이번 연도에 좀 배당을 늘려서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좀 약간 장기 투자를 하기엔 좀 적합한 종목이긴 하죠. 좀 지루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결국에는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지루함이 돈을 벌어주죠. 그냥 계속적으로 파이팅하는 그런 어떤 단기 매매를 하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푼돈밖에 못 벌어주죠. 그냥 그때그때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런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에 뭐 굉장히 큰 돈을 들어가서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 흔치 않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들은 트레이딩 하는 종목들은 조금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장기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은 좀 크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어떤 지루함을 주는 종목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수익을 줘요. 그러니까 그 수익은 이제 큰 수익들은 어떤 그런 지루함 속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으로는 좀 적합하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좀 보유의견 드리고요. 13만 원의 하단과 14만 원의 상단에서 움직일 텐데 그 부분을 가지고 고객님께서 이게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의뢰하신 분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는 좀 판단할 필요가 있죠. 다만 이제 다음 주에 그런 리스크 대비는 조금 하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고민 종목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슈를 잘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서 더 큰 수익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 종목은요. 나노엔텍이고요. 매수가는 14,85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차트 보니까 정말 오래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매수가 보니까 작년 9월 15일 이후로는 계속 손실권이시고 또 그 손실폭도 진짜 너무 커서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가격이 너무 높아요.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고 비중도 30%인데 30%면 분할 매수를 안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14,850원이면은 사실 살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사서 30%를 만드신 것 같진 않고요. 예, 한 번에 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나눠서 사실 필요가 있어요. 주가의 흐름은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요. 주가의 흐름 정확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그 사신 그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 지점에서 보면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요 정도 날짜에 사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갈 것 같죠. 예, 그냥 이대로 그냥 날아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사신 것 같은데 이런 이후에 최소 이렇게 눌릴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사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조금 한번 사보고 눌리면 사지 않고 좀 눌리는 거를 좀 지켜보고 하셨어야 됐는데 좀 너무 한 번에 과감하게 이제 들어가시면서 여기서 좀 큰 돈이 많이 좀 묶인 것 같은데요. 일단 나노엔텍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 대주주죠. 예, SK텔레콤이 대주주고 그 원격 의료기기 사업을 주로 하는데요. 이 앞전에 많이 올라왔던 게 진단키트 관련주로 이제 조금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코로나의 그런 어떤 상황들 진단키트 주들이 내려올 때 같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진단키트 주들이 좀 상승할 때 상승을 했는데 좀 어려워요. 이 나노엔텍이 저도 예전에 매매를 해봤지만 좀 어려운 종목이고요. 일단 뭐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은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은 좀 같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 나노엔텍은 좀 개별적으로 혼자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와서 약간 들고 있으면 한 기준점이 없으니까 좀 매매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트컴퓨터라든지 이 종목들도 지금 상승이 잠깐 나왔다가 전반적으로 지금 다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너무 높고 지금 자리는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로 지금 이제 여기서 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있고 개별적으로 어떤 또 내용이 나와서 갑자기 급등하는 또 그런 성격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지금은 뭐 여기서 뭐 손실을 확정 짓고 뭐 하기에는 조금 약간 무리가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손실을 좀 확정 짓고 어떤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10,000원 이상 권역에서 조금 올라오면 그때는 조금 약간 정리를 할 부분도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참 이게 손이 안 나가실 거예요. 손이 안 나가실 것 같고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일단은 한번 좀 지켜보자. 일단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행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내려온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게 다시 여기서 매수가 들어올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냐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코로나 이런 부분들도 실적이 뭐 갑자기 늘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아니고요. 일단 뭐 망할 회사는 아닌데 지금 가격들이 이제 조금 평상시보다 조금 약간 비싼 가격대에 좀 있긴 하거든요. 이 주식이 원래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주식의 가격이 한 요 정도 한 6,000원, 7,000원, 네, 한 5,000원, 6,000원, 7,0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예, 그런 주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요 가격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8,300원에서 6,000원 정도 이 2,000원을 좀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 내려오면 지금 제 예상에는 여기까지 한번 터치를 할 것 같긴 해요. 한 6,000원, 7,000원 정도 부분까지 한번 터치를 할 것 같긴 한데 지금 8,300원이거든요. 15,000원 부근에서부터 사서 8,000원까지 버텼는데 이 8,000원에서 6,000원까지 못 버텨갖고 여기서 손절을 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주식이 6,000원에서 7,000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할 확률이 가장 많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또 내려왔다 어떤 재료가 있으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다만 지금 뭐 어떤 부분에 대응을 하기는 조금 늦었으니까 어쨌든 그냥 좀 약간 투자한다는 개념에서 좀 약간 기다려보자. 뭐 대주주 SK텔레콤이니까 일단은 한번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 종목 나노엔텍에 대해서도 일단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지금 너무 고점에서 매수하셨고 비중까지 크신 점이 안타깝다라고 하셨는데요. 앞으로는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다른 종목들로 꼭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삼표 시멘트고요. 매수가는 5,430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시멘트 가격 인상 이슈로 상승하면서 6월 말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지만 질문자님은 지금 매수를 좀 잘하셨네요. 수익권에 계신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시멘트 업종 자체의 주가의 상승들이 좀 괜찮게 잘 나오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에요. 그에 따라서 지금 같이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다른 이제 종목들을 한번 보면 성신양회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옆으로 기고 있죠. 좀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고려시멘트, 네, 고려시멘트도 좀 이제 내려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사실 뭐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 자리긴 하고요. 지금 5,430원이신데 아직 수익권이거든요. 일단은 좀 반등이 나오면 지금 아직 수익권이시니까 반등이 나오면 이 부분을 넘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6,000원 정도 되면 6,000원 정도 되면은 좀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대신에 이제 밑으로 하단으로 이 부분에 120선을 그렇게 쉽게 뭐 밀고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400원 정도를 크게 밀고 내려올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5,400원 정도를 강하게 이탈하면 사실 레벨 다운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음 자리가 이제 한 4,900원, 한 5,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한 10% 정도를 더 버틸 거냐. 여기가 지금 그 평균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잖아요. 한 5,000원 정도 부분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400원, 120원 이탈하면 한 5,000원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탈을 하면 거기서 손절을 할 것이냐 아니면 5,000원까지 내려가는 걸 그냥 좀 지켜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비중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부담이 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6,000원은 크게 넘어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약간 수익 실현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시멘트 업종 자체가 크게 오를 만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사실 지금 좀 없어 보여요. 근데 지금 원래는 이제 시멘트 가격이 좀 오르고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라든지 뭐 남북 경협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어떤 재료가 살아나면 뭐 단번에 또 이렇게 급등이 좀 장중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이 삼표 시멘트 이 회사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보면 이 회사가 이제 땅이 있죠. 성수동에 요즘에 성수동 좀 핫하잖아요. 근데 지금 네. 그 성수동에 이제 그 공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삼표 레미콘 공장 그 성수동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뭐 가격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자산주 이런 걸로 또 부각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어떤 호재의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5년 동안에 한 700억 정도의 이제 예산을 들여서 설비 투자를 지금 좀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 사업으로도 좀 진출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의 성과가 나오면 조금 약간 장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다라는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이제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급등락하면서 뭐 크게 내려오거나 그러는 성격의 그런 종목들은 또 아니어서 지금 자리는 뭐 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 5,400원을 이탈했을 때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미리 좀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6,000원에서는 좀 일단 현금화하고 그 이후에 옆으로 이렇게 계속 길 것 같으니까 이거를 단번에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수익을 주면 어느 정도에서 수익을 좀 실현하는 그런 부분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고민 종목 삼표 시멘트에 대해서는요. 일단 반등 시 6,000원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5,400원을 이탈할 때에는 5,000원까지도 또 깨질 수가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면서 꼭 더 큰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고민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이고요. 매수가는 32,337원, 비중은 1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로 항공주들이 상승했지만 최근에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차트 보니까 질문자님은 좀 6월 중순에 그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대한항공 괜찮죠. 네, 괜찮고요. 일단은 저도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인데 포트에 갖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보시면 지금 대한항공의 어떤 자리를 보면 뭐 여행주나 이런 종목들 움직임 그리고 대한항공 뭐 결과적으로 투자죠.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예전에 조금 이제 2008년도, 2011년도에 한 4만 원 권역에 있던 종목인데 지금 한 3만 원 정도 권역에 있죠. 그리고 앞전에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좀 코로나 때문에 크게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올 때 이 정고점을 다 넘어서 지금 이 위에서 놀고 있죠. 이 위에서 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델타 변이가 나오면서 지금 이게 주봉인데 지금 20주 선까지 밀려 내려왔죠. 20주 선까지 29,600원 정도가 20주 선인데 이 회사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 회사가 지금 아시아나를 인수하고 나서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항공사죠. 실질적으로는
뭐 국제선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대한항공을 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냥 회사는 투자를 하는 마인드로 조금 약간 가지고 있으면 그 이후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요. 지금 10% 정도 갖고 계신데 이 부분을 그냥 조금 주력 종목으로 한다고 해도 무리 없는 종목이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은 크게 재미없는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고 저도 포트상에서 마이너스 한 3% 정도로 갖고 있는데 안 내려가서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일단은 그냥 지켜보면서 한 3% 정도에서 뭐 추가 매수해도 의미 없고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뭐 특별히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델타 변이가 뭐 백신을 다 돌파하고 그 뭐 감염을 시키고 해서 뭐 완전 다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부분이 열리는 것도 아니어서 그런 위험이 새롭게 열리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이 모든 거 다 지나가리 그냥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지나가고 나면 또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괜찮아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주식들이 여행주, 항공주, 뭐 카지노,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인데 그중에서 여행주는 쳐다봤더니 노랑풍성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바로 볼 수 있는 게 항공주가 아닐까. 그러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이런 메이저 어떤 급의 어떤 투자자들도 그 코로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델타 변이가 좀 약간 수그러들면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지금은 좀 약간 깜깜해 보이시겠지만 또 지루함이죠, 지루함. 그냥 이 지루함 이겨내면 좀 괜찮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당장은 뭐 크게 그렇게 뭐 많이 물리신 것도 아니어서 그냥 추가 매수할 필요도 없고 좀 지켜보고 조금 시장의 상황, 주 후반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 후반의 어떤 리스크 그런 부분들에 큰 하락이 나오거나 하면 추가 매수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은 지켜보자. 그냥 현금 좀 가지고 일단 지켜보고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아마 분명 수익으로 충분히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일단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는 절대 하지 말고 지켜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좀 종식이 되면서 그때 또 다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고민 종목은 재룡전기고요. 매수가는 7,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변압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크게 빠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3.48% 하락하면서 6,37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재룡전기. 일단 뭐 대북 송전 관련주죠. 일단 전기 관련된 변압기 관련된 종목이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어요. 앞전에 저도 매매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던 흐름을 벗겨내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렇게 옆으로 기고 있던 게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죠. 지금은 이제 내려왔다 반등 줬다 다시 꺾이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요. 앞전에서 예전에 추미애 관련해서 좀 움직인 적이 한 번 있죠. 대북 관련된 종목, 대북 송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이제 추미애 관련된 어떤 부분 때문에 또 혼자 움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이 부분 정도에서 매수를 했었고 이 추미애 관련된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다시 내려왔다가 또 이렇게 올라오는 이 추미애 관련된 어떤 부분들의 이슈가 지금 이제 끝났죠. 경선에서 이제 끝나면서 싼 고점을 찍고 지금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가 더위 관련주로 한번 또 밀고 올라왔죠. 대반등으로. 이때 보통 이제 나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때 혹시 따라가신 건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꺾이고 나서 다시 이제 내려가던 종목이 대반등이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나와야 돼요. 이런 나오는 어떤 이 타이밍을 한 번씩 주거든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또 다시 이제 조정으로 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종목이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다. 종목이 나쁘지 않고요. 뭐 적자를 내는 종목도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을 내면서 매출을 내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도 한 1,000억 정도 하는데 지금 이 관련된 종목들이 뭐 광명전기, 선도전기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든지 이제 또 그런 대북 관련된 이슈를 받으면 또 상승을 할 수 있고 지금 여름 수혜주들로 인해서 좀 상승이 나왔던 광명전기, 원자력 관련된 어떤 부분으로 또 올라왔던 광명전기도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이제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뭐 옴니 시스템 이런 것도 지금 다 조정받고 있죠. 그 가장 더운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겼을 때 이제 주목을 잠깐 받고 그리고 이제 그냥 밀려 내려오는 일시적인 어떤 상승이 나오고 밀려 내려오는 이 부분 때문에 재룡전기도 같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대북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나오면 언제든지 대장으로 그냥 상한가를 갈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의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고 뭐 수급적인 부분도 사실
뭐 외국인들은 조금씩 사고 있죠. 사고 있는데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오는 거죠. 그냥 내려올 때 저가 매수로 지금 좀 받아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보유 의견 드리고 7,000원이시면 그렇게 많이 물린 거 아니고 좀 추가 매수 하지 말고 좀 지켜보자. 충분히 빠지는 걸 좀 지켜보고 자리 잡고 전반적으로 광명전기, 선도전기, 세명전기 이런 종목들하고 같이 놓고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대북 관련된 어떤 종목들 뭐 아난티, 대아티아이 이런 종목들도 조금 제형솔로텍 이런 종목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런 어떤 특별한 재료가 있기 전까지는 아니면 또 재료가 없다 하더라도 또 추가로 살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내려왔을 때 조금 싸졌을 때는 한번 사볼 수 있죠. 싸졌을 때는 좀 한번 사볼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좀 지켜보자. 지금 한 10% 정도 물리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충분히 지켜보고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한 6,000원 정도 부근에서 한번 멈출 수 있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시장이 뭐 특별히 어떤 이슈가 있어서 좀 내려온다고 하면 지금 이 밑에 매물대가 있는 이 밑에까지 한 6,000원 이하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고 이 정도 내려오면 한번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다. 예, 내려오고 쭉 한 이 정도까지 보면 한 5,500원, 5,600원, 5,700원 이 정도 부근에서 추가 매수 해볼 수 있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관망 의견 드리고 그 이후에 좀 천천히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룡전기에 대해서도 일단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기업이 나쁘지 않고 앞으로도 대북 관련주로 관련해서 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5,500원 부근에서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종목 네. 상담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고생하셨어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시 후 3부에서도 다시 이어서 도와드릴 텐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의 일반 채팅 검색창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3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방송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TV, 또 카카오 TV에서 내외경제 TV를 검색하시면 바로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